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리버브입니다. 정식 제목은 리버브 휴머노이드 훌 바디 컨트롤 with latent vision language instruction 이고 UC 버클리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곳들과 함께 2025년 6월에 낸 논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상위 VLA와 하위 전신 컨트롤러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학습으로 얻자라는 논문입니다. 아이고 잘렸네. 이 논문이 지목하는 문제는 성능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입니다. 기존 VLA 시스템 대부분이 엔드 이펙터 포즈, 또 루트 벨로시티 같은 사람이 손으로 정한 액션, 보케버러리 단어 어휘라는 뜻이죠. 액션 보커버러리를 쓰는 하위 컨트롤을 전제합니다. 상위 모델이 하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그 표현이 손끝 자세나 이동 속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막히느냐? 그 어휘로 표현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위 컨트롤러는 몇 가지 이제 원자적 스킬, 아주 작은 스킬만 갖고 걸어가서 돌아가서서 의자에 앉는 것 같은 이제 전신 동작이나 장면과의 상호작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은 이 전제가 선행 연구를 쿼시스테틱 태스크, 그러니까 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느린 작업에 가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전신 동작과 시각 언어의 의미를 담을 만한 표현력 있는 학습된 레이턴트 보캐버러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 실행 가능한 동작으로 번역하면서 실물로 제로샷 전이되는 WBC층입니다. 피규어 1인데 이 그림이 논문의 세 기어입니다. 위가 벤치마크, 가운데가 실물 제로샷, 그 다음에 아래가 모델 구조 개요입니다. 구조는 총 2층인데 논문은 이걸 사람의 인지에 빗댑니다. 시각과 언어는 대뇌피질에서 처리돼 고수준 추론과 장기 계획을 맡고, 감각, 운동 반응은 척수 반사, 피지라 회로가 맡아 빠른 제어를 뒷받침한다. 시스템 2는 리버브 VL입니다. 시각과 언어를 해석해서 레이턴트 버브 Z를 냅니다. 이제 10Hz로 돌고, 시스템 1은 리버브 A, 이제 Z와 프로프리오셉션을 받아서 관절 위치, 액션을 냅니다. 50Hz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가 레이턴트 벡터 Z 하나뿐이다. 논문은 Z의 잠재 공간이 곧 복잡한 전신 동작 목표를 인코딩하는 서술적 어휘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레이턴트 버브, 잠재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분리에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시각 언어와 다이나믹스를 나누면 두 시스템을 따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렬 시뮬레이션으로 하위 정책을 학습할 때 무거운 포토 리얼리스틱 렌더링을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엔드 투 엔드로 했다면 매 스텝 이제 렌더링을 해야 했을 거다. 다음 문제는 데이터인데, 휴머노이드 시각 전신 제어 시연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논문의 정리로는 기존 벤치마크가 이동만 다루거나 시각 없이 상태 공간에서만 동작을 하거나 렌더링이 포토 리얼리스틱 하지 않아 심투 리얼 갭이 큽니다. 그래서 리버브 벤치를 직접 만듭니다. 핵심 발상은 리타겟한 모션 캡처 동작을 시뮬레이션에서 재생해서 포토 리얼리스틱 룰 아웃을 모으는 겁니다. 논문은 이 방식의 장점을 세 가지로 듭니다. 첫째,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믿을 만한 동적 제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작을 재생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키네마틱 포즈만으로도 시각 언어 이해에 필요한 태스크 수준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인터넷 영상에서 리타겟한 데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피규어 2, 이게 이제 벤치마크 환경인데 위가 텍스처와 물체 무작위화,
가운데가 1인칭과 3인칭 카메라, 아래가 태스크 범주입니다. 렌더링은 아이작심의 레이 트레이싱을 씁니다. 조명과 그림자를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심투, 리얼갭을 줄이려는 선택입니다. 규모는 154개 트라젝토리를 각각 100번씩 무작위화해서 17.1시간을 만들고 렌더링 없이 VLM으로 주석한 텍스트 전용 데이터 2.7시간을 더합니다. 상위 모델의 목표는 시각과 언어를 매끄럽고 정교화된 잠재 어휘 공간으로 이제 사상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레지듀얼 케이블을 씁니다. 먼저 VLA 프라이어입니다. 얼려둔 시그LIP VITB-16으로 1인칭과 3인칭 이미지를 각각 처리하고 어텐션 풀링해서 토큰을 만듭니다. 같은 시그LIP의 텍스트 인코더가 지시문과 언어 토큰으로 만들고 이 셋을 이어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평균과 분산을 냅니다. 시그LIP를 쓰는 이유는 비전과 텍스트가 이제 대조 학습으로 이미 정렬되어 있어서 다중모달 융합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참고로 시간적 이력은 쓰지 않고 현재 프레임만 씁니다. 과적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레지듀얼 레이턴트 스페이스입니다. 리버브 VL은 현재 시각과 언어만 보니까 미래에 어떤 동작이 이어질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미래 상태들을 보는 키네마틱스 인코더를 하나 더 둡니다. 그리고 이 둘을 잔차로 합칩니다. 잠재 평균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이제 앞에 것이 시각 언어만 보는 VL의 평균, 뒤에 것이 미래를 보는 인코더의 평균입니다. 분산은 인코더 것을 씁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실을 거는데 이건 인코더가 시각과 언어로 이미 알 수 있는 정보는 담지 말라라는 제약입니다. 피겨 3, 이 그림이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스텝 1이 데이터 수집, 스텝 2가 리버브 VL 학습, 스텝 3가 리버브 A 학습입니다. 설계 의도를 한 문장으로 하면 VLA는 의미 추론에 집중하고 동작의 세부는 인코더가 맡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벤치마크에는 영상이 있는 데이터와 언어만 있는 데이터가 섞여 있습니다. 언어 전용 궤적을 학습에 넣으려면 이미지 자리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돈모는 흰 노이즈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잠재 인베딩 분포가 갈라집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그라디언트 리버설 레이어입니다. 잠재 Z를 받아서 실제 이미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맞추게 하고 학습할 때 그 그라디언트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못 맞히도록, 즉 이미지 유무와 무관한 잠재를 만들도록 학습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습 목표는 세 항입니다. 궤적 재구성 MSE, 분포 정렬 KL, 적대적 분류입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이제 에블레이션에서 숫자로 나옵니다. 하위 정책은 두 단계로 학습합니다. 1단계는 교사 정책, 시각과 언어를 아예 모르는 정책을 PPO로 학습합니다. 이제 교사는 프리빌레지드 프로프리오셉티브 관측과 참조 동작을 명령어로 받아서 이제 엑스퍼트 액션을 냅니다. 여기에 도메인 랜더미제이션을 적용하는데 나중에 실물로 제로샷 전이하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는 디스틸레이션. 리버브 VL의 잠재 공간을 얼려두고 그 잠재로 조건화된 정책을 학습합니다. 스튜던트 폴리시를. 학생은 프로프리오셉션과 잠재 코드를 각각 별도 토큰을 받는 트랜스포머이고 이제 대거로 학습하되 손실은 후보를 씁니다. 이 상치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논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세부가 하나 있는데 학습할 때 잠재의 평균만 쓰지 않고 분포에서 샘플링합니다. 이유는 리버브 VL이 시각, 언어, 의미와 동작 사이에 이제 다봉 대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시라도 가능한 동작이 여러 개인데 평균만 쓰면 그걸 하나로 뭉개버립니다. 배포할 때는 예측된 평균을 씁니다. 결과입니다. 비교할 선행 연구가 없어서
논문은 자기 자신의 에블레이션과 변형들을 비교합니다. 전체 평균 성공률이 이제 왼쪽 막대인데 리버브가 58.5%입니다. 키네마틱스 인코더를 뺀 이제 NE가 53,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뺀 ND가 33, 이어지고 밑으로 또 이어지고.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빼면 58.5에서 33%로 떨어진다. 논문의 해석은 두 데이터 출처의 잠재 어휘 분포가 갈라져서 언어 전용 시연에서 배운 동작을 시각 태스크에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샘플링을 끄면 거의 전부 실패합니다. 잠재 공간이 비구조적이 되어 이제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보관이 나빠지고 하이 모듈의 분포박 입력이 자주 들어가기 때문으로 봅니다. 리버브는 10개 태스크 범주 중 9개에서 가장 높습니다. 개별 항목을 보면 이 방법의 이제 한계도 같이 보이는데, 목표가 앞에 있고 장면이 단순한 VNF에서는 80%, 같은 VNF라도 장면이 어지러워지면 50%로 떨어집니다. 목표가 뒤에 있어서 돌아서야 하는 VNR은 30%입니다. 걸어가서 이제 돌아서서 앉는 VNS는 5%입니다. 즉 장면이 복잡해지거나 동작이 길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뒤에 나올 한계, 지금 몇 초 안만 계획할 수 있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아래 두 줄은 언어 전용 태스크인데 이제 싯과 로코모션 모두 100%입니다. 실제 F4는 유니트리 지원으로 합니다. 합성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정책을 추가 학습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어휘 일반화. 학습에 없던 동사와 물체 조합. 예를 들어서 rest on the box. 같은 명령을 주고 리버브 VL이 내놓는 레이턴트 버블을 기록했더니 올바른 동작을 실행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간 추론입니다. 목표 의자를 로봇 기준으로 여러 자세에 놓고 시각 대목임에 의존해 적절한 만큼 걷고 돌아서 의자에 앉게 합니다. 위가 어휘 변형에 대한 반응, 아래가 의자 위치에 따라 다른 앉기 동작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한계도 명시합니다. 진정한 장기 이력과 계획 능력이 없어서 몇 초 앞만 예측합니다. 그리고 리버브 A의 빠른 시각 대먹임 루프가 없어서 그게 있었다면 이제 가능했을 더 민첩하거나 정교한 태스크는 못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리버브는 상위 VLA와 하위 전신 컨트롤러에 있는 어휘를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학습으로 얻습니다.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인터페이스를 바꿉니다. 기존에는 엔드 이펙터 포즈나 베이스 벨로시티였습니다. 리버브는 학습된 레이턴트 버브 하나입니다. 그 잠재를 구조화하기 위해 레지듀얼 케이브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씁니다. 데이터도 직접 만드는데 모션 캡처 동작을 아이작심 레이 트레이싱으로 재생해서 154개의 궤적을 100번 무작위화해 11.1시간으로 만들고 그것만으로 학습된 정책을 유니트리 지원의 제로샷으로 올립니다. 전체 성공률은 58.5%로 이제 퓨어 계층형 VLA 대비 7.8배. 다만 몇 초 앞만 계획할 수 있다는 한계가 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